부가율이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이제 마진율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고 그만큼 사업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부가율이 높은 사장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1대1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시하지 않고. 사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옆집 사장님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면 이 영상 꼭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소득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김조겸 세무사, 리아라 세무사 박상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부가율이라고 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순이익률 개념이죠. 소득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은 어떠세요? 아라 세무사님? 우선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게 이제 보통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옆집 사장님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라는 좀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률이랑 부가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소득률 같은 경우는 아까 조겸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익률이죠. 우리가 이제 매출이 있으면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매출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부가율은 반대로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때 반영하지 못하는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를 하고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느냐가 이제 부가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업종이 사실은 음식점 업종이잖아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옆집 사장님보다 부가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다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매출과 매입의 구성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근데 또 사실 사업장에서 매입 증빙을 좀 제대로 못 챙겨서 부가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그냥 부가율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사실 요새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사실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고정 비용이 다르고 어떨 때는 이제 매입이 좀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기준점이고 지표이지 이게 반드시 그게 지켜져야 된다는 뭐 그런 라인은 아닌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지표가 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부가세는 사실은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는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증빙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사실 부가세 신고를 거의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딱 정답이 있는 그런 신고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부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사업자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100분 중에 99분이 돈만 보내고 증빙을 못 받아서 우리가 실제 부가율이 좀 높게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부가세를 많이 낸다, 뭐 세무대리인이 좀 잘못 신고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장님들 바쁘니까 계산서라든지 식자재 구입하시면서 돈은 다 보내고 부가세까지 보냈는데, 이제 계산서 면세니까 이제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또 유통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들도 보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 높은 부가율이 나오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저희가 또 전문 세무사다 보니까 업종에 대한 통계, 경험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래도 업종을 좀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이런 업종은 사실은 인건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7에서 8% 정도 선으로 부가율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음식점 업종도 한식, 중식, 양식을 좀 구분을 해서 보면은, 그래도 한식 업종 아무래도 원가가 그래도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3% 정도, 양식이나 중식이나 일식은 한 4에서 5% 정도의 부가율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주로 관리해드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업종, 이런 업종은 사실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많아서 그 부분은 또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경우 많은데, 광고 대행 수입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거의 8에서 9% 정도 매입이 뭐 크게 없고, 또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가율이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이제 마진율이 부가가치가 높은, 높은 부가가치가 그렇죠. 높고, 네. 그만큼 사업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단순히 부가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만큼 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지표로도 되는데, 단순히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적게 낸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요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차라리 내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가율이 높은 사장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소득률도 같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가율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자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뭐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면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세 신고 때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소득률에는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정한 우리 사업의 순이익률인 것 같아요. 마진. 그렇죠. 네. 이제 소득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항상 신고를 할 때마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 스스로 이제 지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세청의 기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딱 봤을 때 그 업종마다 그 평균 소득률이 있잖아요. 각 세무서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벗어난다 하면은 뭔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좀 예의주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덕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소득률 저조는 그렇게 꼭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알려지지 않더라도 다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안 내면 조회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근 뭐 3개년 소득세 신고 현황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알 수도 있고,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또 저희한테 주죠. 경고 메시지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동종 업계 평균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라고 좀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너무 없는 인건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출 누락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도 많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평균 소득률의 80%보다도 낮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아예 체킹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업종별 소득률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 동종 업종의 동일한 지역, 뭐 구 단위로 보통 이렇게 같이 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성실신고 기준의 사업자들과도 비교해서 이게 낮다, 높다 이런 지표를 같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적격증빙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총 소득률뿐만이 아니고 비용 안에서도 세금 계산서나 카드 같이 적격증빙의 비율이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다, 1억 이상이다, 이런 지표까지 저희가 국세청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소득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종합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개별 분석 자료는 그 사업자에게만 타겟팅으로 1대1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시하지 않고. 사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사장님들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국세청 전산상 필터링이 됐다는 의미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좀 과하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셔가지고. 결국 실질이 중요한 거고, 그 실질과 평균 소득률의 갭이 클수록 뭔가 좀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개업을 하고, 처음엔 조금 이제 초기 사업자들은 뭐 투자 비용도 많고 매입 비용도 많으니까 뭐 소득률 부가율이 업종 평균보다 많이 낮을 수 있어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사업을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저조한 이익률을 보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조금 충분히 좀 의심을 받을 만한 좀 지표가 아닌가. 실제로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신고 성실도 분석과 소득률, 그리고 무작위 추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과다하게 경비가 많이 반영이 된다거나 장기적으로 소득률이 저조한 대상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걸로 이게 내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소득세 신고가 중요하게 이제 판단되는 이유 자체가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결정된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연계되기도 하고, 대출이나 이런 신용 평가 이런 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소득이 적게 신고되면은 이 사업에 탈세, 탈루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또 그런 부분에 세무조사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낮게 그냥 단순하게 세금만 적게 낸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요즘 역으로 대표님들이 대출 받아야 되니까 좀 소득을 높게 신고해 주세요. 실제 소득보다 더 높게 잡아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연결되는 개념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구입을 하는 사장님들은 미리 몇 년치 동안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이게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소득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정한 소득 금액을 신고를 미리미리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런 이해도, 업종별로 통계를 갖고 다양한 경험으로 어느 정도 세금 신고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전문 세무사들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득률을 계산을 할 때 총 매출에서 매입 원가도 차감을 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이런 판매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과 같은 이런 모든 사업과 관련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이런 순이익에 따라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들 자체적으로도 본인의 이제 사업장의 이익을 계산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익률과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 이익률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비교하시라고 저희 같은 경우 표현을 월에 얼마 버시는 거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소득 금액이 뭐 1,200이다 라고 하면 조금 감이 안 오니까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버시는 걸로 이제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훨씬 조금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좀 정리하면 부가율과 소득률이라고 해서 각각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적정하게 세금 내는 비율이 그래도 통계화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 다만 개개인별로 아니면은 본인의 특성에 맞게 또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또 다양한 업종보다는 각각의 특색이 있는 전문 업종 세무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옆집 사장님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던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